김현미 장관 사실 정치인이라서 뭐 꼭두각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관 중 최악은 대부분 에서 나옵니다. 이분이 제가 봤을 때 SH나 LH 해본다고 했지만 그냥 해봤지 아직도 그냥 거든요. 부동산 기사에 달린 댓글 기자들이 직접 읽어드립니다. 댓글 읽는 매부리! 네, 오늘은 23일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변창흠 시소부 장관 후보자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기자님께서 프로필 한번 읊어주시죠. 이름 변창흠 1964년생 경북 의성 출신이시고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석 박사 하시고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사장 하셨고 세종대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을 거치셔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4일에 김현미 장관, 현 장관이시죠? 현 장관 대신에 변 후보자가 이제 지명을 받은 이래로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무관이 명관이다. 왜 벌써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 본인이 했던 말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중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일 잘한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건 이미 예고가 된 거고 뭐 한층 더 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죠. 사이다 장관을 기대했더니 고구마가 왔다. 벌써부터 김현미 장관은 이제 선녀다. 저희가 방어해줄 사람을 좀 구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디펜스가 그렇게 좀 잘 되진 않는데 네. 굳이 이제 조금 반박을 드리면 이런 얘기를 사실 하시긴 했어요. 도심 낙후 지역에 공공 성격을 가미한 재개발을 실시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자. 예전에 이제 고 박원순 전 시장께서 역세권 개발을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임대주택밖에 없더라. 여기를 분양도 넣어야 된다. 이런 공급 마인드의 얘기도 그래도 좀 하신 적이 있는 것을 봐서 너무 이렇게 막 우려 일색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홍 선배 말도 일리가 좀 있기는 한데 사실 뭐 시장에서 뭐 주택 수요자들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조금 걱정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변 후보자로부터 나왔다.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도 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바꾸고 계약갱신권을 청구를 한 번 더 해주는 3+3 혹은 2+2+2 방안을 제시하시기도 하셨던 분이다. 저번 댓글 읽는 매부리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악화시키고 있는 게 임대차 입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오히려 더 강화하자고 들고 나오신 분이고 그리고 예전에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좀 위험하게 보이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 좀 되게 강경하다는 거죠. 일단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는 개념이 너무 강하게 바뀌셨어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게 김현미 장관 사실 정치인이라서 뭐 꼭두각시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얼굴마담 그런 느낌이 있다면 이분은 사실 좀 이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김수현 정책실장과 그 영혼을 교류하시는 분으로 네네. 파트너. 아무래도 정책 드라이브는 정치인보다는 잃을 게 없는 교수가 더 세다. 그 제가 부동산부 오기 전에 2년을 세종에서 부처를 좀 출입했거든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관 중 최악은 대부분 교수군에서 나옵니다. 그 안 좋은 장관의 경우 두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바보 아니면 내부자가 되는 그 공무원들하고 짝짝꿍 돼가지고 그냥 끌려나가는 유형이 있고 바보가 있는데 왜냐면 자기 이상향 막 넣고 이렇게 현실도 모르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이분이 제가 봤을 때 SH나 LH 해본다고 했지만 그냥 해봤지 아직도 그냥 진보 소장 학자거든요. 정책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최근에 이제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었잖아요. 바로 임대주택 4,290만 원 인테리어 논란. 이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기사 간단하게 좀 설명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네.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화성에 임대주택을 방문을 하셨어요. 대통령께서 가셔서 이제 그림도 멋있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걸 꿈꿨겠죠. 그랬더니 그 의원실에서 이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 인테리어비를 4,200만 원을 긴급 투입을 해서 그 다음에 홍보 예산도 한 4억 원 정도 잡아가지고 전폭적으로 우리 달님이 여기 오시니까 저기 보여주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인근에 뭐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다른 가구들 보면은 벽면에 뭐 곰팡이나 누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야 이거 보여주기 예산으로 4천만 원씩 집어넣고 홍보 예산으로 4억 원씩 책정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실제로 부동산 카페에 이곳 주민들 얘기들이 막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대통령 오시기 전날 보면 새벽까지 공사를 했다. 막 드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였다. 이런 불만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었고요. 첫 일정이 여기 동탄 임대주택에 간 건데 냉정하게 말하면 국민들을 좀 속인 거예요. 예, 냉정하게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인테리어가 4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왜 비싸냐면 모델하우스는 되게 집이 크고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딱 그 모델하우스에 맞는 용품들이 있어요. 가구들은 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이게 4천만 원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게 13평, 16평 되는 거 어떻게 4천만 원 나오냐는데 특수 제작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종 제품이 아니라 그 시중 제품 넣으면 좁아서 그게 그림이 안 나옵니다. 달림 커스터마이징이군요. 그리고 이게 좀 할 때 어안렌즈로 찍어가지고 조금 창문이 굉장히 이 기사 보면서 사실 욕 일견둘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대통령이 한번 가는데 그 정도 행사비 쓸 수 있지 않냐. 실제 댓글들도 그런 반응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대통령 행사에 인테리어 안 한 게 이상한 거 아니냐. 일반 기업체 언론에 보도되는 행사 비용도 얼마든지 니들이 확인 좀 해봐라. 매경 행사할 때 얼마 들지? 이런 걸 기사라고 알면서 이러지 마세요. 이런 댓글 그랬었는데 바로 또 밑에 반박 댓글이 달리는 논점을 흐리고 있네. 일반 서민들은 4천만 원씩 들여갖고 인테리어를 할 수가 없다. 그래놓고 4인 가족이 살만하다고? 과연 하자투성이인 집에 갔어도 그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 명백한 사기 아니냐. 이것만 봐도 좀 국민들이 좀 부글부글한 심정을 좀 느낄 수가 4천만 있어요. 원이면 30평대 그 베란다 확장하고 샤시도 갈 수 있습니다. 평당 100만 원 보통 벽지 잡으니까. 장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매경 행사할 때는 얼마 쓰냐? 저기 찾아 23일날 이제 청문회입니다. 어떨까요 분위기가? 지금 이제 국민 관심사가 부동산이고 지금 이제 이게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이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굉장히 벼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변창 후보자를 대한 공격이 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동일시를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팩트를 놓고 집중 포격을 해서 그걸로 어떤 이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보여주자 이렇게 벼르고 있을 것 같아요. 김 기자님이 보시기에 공격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이분의 경우에는 뭐 여러 얘기가 있지는 하지만 뭐 어떤 개인적 비위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 정책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갈 것 같아요. 포인트는 정말 이걸 어떻게 쉴드를 칠 수 있을까? 이거를 쉴드 친다면 대단한 거죠. 이분은 천재입니다. 만약에 쉴드가 가능하다면. 사과를 하긴 할까요? 이 집값 오른 것에 대해서. 그렇게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을 임명한 그 정치적인 메시지 자체가 우리는 틀리지 않았어. 이대로 계속 가겠어기 때문에 이분이 사과를 하면 여권에서 끌어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역시 정치부도 또 해보셔서 감각이 정치부 잠깐 해봤어요. 네, 참고로 민주당 출입했습니다. 이제. 그럼 좀 다시 정책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이 변창흠 장관이 만약에 되신다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분이 현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느냐. 지난 이제 2018년도에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집값이 상승한 원인이 뭐냐라고 뽑으셨더니 답이 부동산 커뮤니티에 있다. 이런 답을 좀 내놓기도 하셨어요. 부동산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얼마든지 현재 부동산 정부나 부동산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련을 해내서 거기에 논의를 뛰어넘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는 못하면서 애꿎은 부동산 수요자들과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네이버를 폐쇄시켜야 된다. 이분 말씀대로 하면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게 이분이 뭔가 그 노선을 수정하기 위해선 본인을 부정해야 돼요. 2019년 3월에는 주택을 공급하기만 하면 시장의 수급 원리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리라는 것은 일종의 환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매물 부족, 공급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매물이었고 집주인이 절대값이고 그러니까 세금 다 전가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임대만 짓겠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시장을 안정화시킬까에는 못한다는데 500원 겁니다. 500원. 네. 사실 이게 디펜스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굳이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오늘 역할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좀 디펜스가 어려운 분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래도 최근에 이제 공급 확대에 나설 뜻을 좀 밝히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토지 임대부 주택, 뭐 환매부 주택 효과가 제한적이긴 한데 뭐 어느 정도 뭐 약간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좀 더 근본적으로 저는 왜 이제 변 후보자를 정부가 지명을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분이 했을 거라고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정책이 사실 실패했다는 거는 아마 여당 핵심부도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철학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성난 임심을 조금 이렇게 무마시킬 만한 당근 요만큼씩은 내놓지 않을까. 왜냐면 선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기자님 생각하시는 당근은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답이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죠. 정책이 24번까지 나왔잖아요. 네. 쓸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다 썼어요. 썼다. 그치. 이제 정말 안정화시키려면 그 카드를 하나하나씩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뭐 기껏 해봤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금 늘리고 규제지역 조금 늘리고 하는 건데 이미 그건 다 풍선효과 때문에 그렇죠. 입증이 됐죠. 이게 전국을 다 올리고 있어요. 그게 서울만 올라갈 게 전국이 다 올라갔고 이제 그 지방이 하도 뛰니까 그 돈이 다시 서울로 환류가 그쵸. 돼가지고 요새 강남이 좀 다시 오르고 있잖아요. 자기 부정과 반성 그리고 정책을 일부 철회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도 변창흠 후보자가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시장을 트렌드를 막 주도하기보다는 사실 서울시장 후보자들이 서울시 주변 공약들, 개발 공약들 이런 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막 던지면 그걸 국토부에서 이제 어떻게 소화를 할 것이냐. 중요한 그 포인트네요. 포인트가 가장 먼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 저는 관심들이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 공약들을 보시면 조금 시장 전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 서울시장 자체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지금의 문제도 사실 전임시장께서 너무 뉴타운을 많이 해제해버려가지고 이제 새 신규 공급이 없는 그게 절반 이상이에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누군가 이거는 해결해야 돼. 다음 시장이 해결을 하시겠죠.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 저번 주에는 저희가 월세값까지 오르고 있다라는 그 방송까지 했는데요. 변 후보자가 장관이 될지는 사실 뭐 아직은 알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좋은 정치, 좋은 행정 해주셨으면 저희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댓글 읽는 매불이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